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가위바위보를 아십니까? 라는 주제 강연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저도 정말 궁금한데요. 먼저 소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개업가 콘서트에 이렇게 초대받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큰 기쁨이고요. 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 인사를 하기 전에 오늘 오신 우리 중소기업 CEO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늘 작지만 강한 기업을 이끌고 오시고 또 고용 창출을 하시고 또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조용한 영웅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1983년도에 MBC 제3회 개그맨 콘테스트를 통해서 방송에 입문을 했습니다. 특별한 인기 없이 42년 버티고 있습니다. 유행어 혹시 제 유행어 아시나요? 모르시는 게 당연합니다. 전 유행어가 없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사실 이런 강의는 어디 교수님이나 박사님이나 어디 연구원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저는 사실 뭐 특별한 이력은 없습니다만은 특별한 인기 없이 42년 코미디 했고 개그 했고 방송했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위바위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위바위보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내기. 오늘은 내기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를 일단 만나시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개그맨이라는 사람이 와서 가위바위보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뭐 적당히 레크레이션 뭐 비슷한 걸 하고 가겠나? 뭐 이렇게 하시겠지만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만큼 가위바위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놀이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가위바위보를 아십니까? 부제는 단순함 속에 심오함을 읽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제는 있는데 제목을 있는데요. 제 강의의 주제는 특별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요. 강의 주제는 감히 강사가 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듣는 분이 주제를 찾아서 정하시더군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가위바위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잘 들으시던 또 속속들이 들으시고 과연 제 이야기의 주제는 뭔지 한번 본인들이 직접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위바위보 기원과 유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는 처음 어디서 어느 나라에서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가위바위보가 처음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을까요?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가위바위보는요. 중국, 페르시아, 그리스 등지에서 시작했다는 설이 많습니다만은 기원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의 도교 사상에서 그 도교 사상에는 순환적 구조와 삼자 견제의 원리가 도교 사상하고 아주 많이 닮았다 그래서 이제 충건이라는 이름으로 가위바위보가 시작됐는데요. 그 가위바위보가 에도 시대 때 그때 당시 유일하게 문을 열어놨던 일본의 나가사키 항을 통해서 짱깨뽕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짱깨뽕. 그 짱깨뽕이 우리나라에는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때 1900년대 초 짱깨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온 지는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갈 것은 짱깨뽕이 맞을까요? 짱깨니 맞을까요? 짱깨뽕이 맞을까요? 여기서
상식을 하나 살짝 알려드리면 짱깨니 맞습니다. 짱깨뽕은 잘못된 편입니다. 뒤에 뽕은 가위바위보 할 때 구호입니다. 짱깨뽕 구호입니다. 원래 이름은 짱깨니 맞습니다. 자, 그럼 그 짱깨니 우리나라 강점기 때는 짱깨으로 얼마 전까지 불과 한 20, 30년까지만 해도 짱깨뽕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죠. 근데 우리나라는 정식으로 가위바위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가위바위보라는 명칭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장룡이? 그럼 영웅이 되게요? 예. 가위바위보라는 명칭은 그 동화 많이 쓰시고 동요 가사 많이 쓰신 그 윤석중 선생께서 명명하신 이름입니다. 윤석중 선생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아마 어렸을 때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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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요나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우산 노란 우산 찢어진 우산 이 동요를 작사하신 그 윤석중 선생이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가위바위보란 말을 만드셨죠. 자, 그러면 춘건 기원전 5세기경 중국에서 시작된 이 춘건은요 오늘날의 가위바위보의 이제 원신인데요. 이 춘건이 보시면 재밌어요. 중국에서 술자리 게임으로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술자리 게임이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죠. 예, 지금도 아마 3, 3, 5 계시면 술자리 게임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 춘건은 잘 보시면 벌레 충자의 이 권자가 문서 권자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위바위보 하면 주먹권이 될 것 같은데 시작은 문서권입니다. 이 춘건 벌레 충자 이 춘건의 시작은요 검지, 엄지, 소지로 게임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검지는 뱀을 뜻하고요, 엄지는 개구리를 뜻하고요, 소지는 민달팽이를 뜻합니다. 그럼 이게 뭐냐? 뱀은 개구리를 잡아먹고요, 개구리는 민달팽이를 잡아먹고, 근데 민달팽이가 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민달팽이의 점액이 뱀의 알을 녹인답니다. 예, 그래서 그 시대에 뱀, 개구리, 민달팽이의 순환 구조로 춘건이라는 이 놀이를 했습니다. 검지, 개구리, 뱀, 민달팽이 이러면서 놀았습니다. 그게 이제 들어오면서 수권으로 장사하는 상인들의 수권이면 이제 숫자할 때 숫자하고 주먹권자죠. 주먹으로 노는 숫자 놀이입니다. 그 수권으로 바뀌면서 지금의 가위바위보가 됐습니다. 물론 가위바위보가 동양에서만 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세계에 가위바위보 협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왼발을 들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내리십시오. 야, 다들 알고 계시네요. 왼발을 드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가 있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 가위바위보 협회 회장이고요.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가 지금 캐나다 토론토에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1842년에 가위바위보 본부가 영국 런던에 있었습니다. 1842년에. 자, 그렇다면 동양 중국에서 시작한 가위바위보가 서양으로 넘어갔을까요? 아니면 서양에서 시작한 가위바위보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을까요?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예, 사료적으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미카레 디지티스라는 이름으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때 어린이들이 부카부카라는 이름으로 가위바위보를 했답니다. 그 가위바위보 역사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놀이를 뛰어난 그 뒷이야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가위바위보 잘하는 법이 더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시 가위바위보를 하러 내려가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잘하는 법. 근데 더 목적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기는 법이 더 궁금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요, 대표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래도 제가 회장인데 이겨야죠. 가위바위보 이기는 법은요, 제가 여기다가 편합니다. 예, 제가 무대에 올라가니까 더 불편한 것 같아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 그냥 여기 있어도 되겠습니까? 예, 좀 여기 있겠습니다. 저기 있으니까 너무 거리에 그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 가위바위보 잘하는 법, 이기는 법, 법칙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비지, 지승.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비지, 지승.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겼을 땐 비지, 상대방의 지는 손을 내라. 무슨 뜻이냐? 자, 제가 가위로 비겼어요. 가위로 비겼어. 가위로 비겼으면 그 다음에 가위에 치는 수가 뭘까요? 보죠. 아니, 가위에 치는 수는 보자기죠. 가위로 비겼어. 그럼 그 비긴 수에 지는 수는 보자기죠. 자, 이 사람도 비겼기 때문에, 상대방은 가위로 비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먹이나 보자기를 냅니다. 그럼 나는 지는 수를 내면 보자기를 내겠죠. 최소한 비기거나 이깁니다. 그죠?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거 곤란한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뒷강이 더 이해 안 되는데? 굉장히 곤란한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비지를 기억하시라잖아. 비지. 자, 비기면 지는 수를 내라. 비기면 지는 수를 내라. 그 다음에 지승. 지승은 뭘까요? 졌을 때, 내가 졌을 때 상대방이 낸 수에 이기는 수를 내라. 이해되셨어요? 자, 내가 가위로 졌어. 그럼 뭘 낼까요? 가위로 졌으면 이기는 수니까. 아니, 가위로 졌는데 볼을 내? 여기 이상한데, 분위기가. 제가 알기로는 다 튼실한 중소기업 대표님들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이제 입사 6년 차 분들이 오신 것 같은 느낌이. 예? 비지지승. 지거든 상대방의 이긴 수를 내라. 자, 가위로 졌어요. 저쪽이 가위를 내서 내가 보자기 내서 졌어. 그러면 그 가위에 이기는 수는 주먹이죠. 이게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바로 승류 패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보시면 승자는 이기면 유지합니다. 주먹으로 이기잖아요. 그 다음에 주먹 또 나옵니다. 예, 이기면요, 사람 심리상 이기면 좀처럼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지합니다. 승류. 지거나 비기면 이기려고 바꾸겠죠. 예, 비지지승. 여기서 실험을 하려고 해도 이미 이제 다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지 말고 돌아가셔서 회사나 각종 모임에 가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먹힙니다. 중요한 건 100% 통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걸 강의해드리면 어떤 분이 막 메일로 막 항의해요. 아니, 엊그제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내가 졌어. 여러분, 제가 오늘 가위바위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불확실하죠. 세상이 뜻대로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 불확실하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위바위보 철학을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승류 패배의 법칙 잠깐 팁으로 비지지승만 기억하셔서 어디 가서 가위바위보 게임 간단하게 하실 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충분히 덕을 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위바위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이거는 아키하바라 48이라는 그룹입니다. 가위바위보로 세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세상에서 가장 가위바위보로 톡톡한 재미를 보고 그 가위바위보로 경제를 창출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일본의 걸그룹입니다. AKB48, 아키하바라 48이라는 팀이 있는데 제가 강의 끝나고 검색하시면 아마 기사가 한 500개 정도 나올 겁니다. 말 그대로 AKB48은 48명으로 구성된 걸그룹입니다. 네, 매년 기수별로 뽑습니다. 예, 근데 기수별로 꼭 48명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뭐 23명짜리 기수도 있고 10명짜리 기수도 있는데 최대 기수가 48명입니다.
제가 AKB 48 하면요, 제 강의는 안 듣고 이거 숫자를 세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48명이 맞나? 48명 맞습니다.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이 AKB 아케바라 48은 지금도 가위바위보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원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가요 프로에 나간다. 그럼 48명이 가위바위보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이 나갑니다. 자, 이번에 쇼 프로에 8명 출연. 그럼 48명이 가위바위보로 해서 8명이 나갑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에 토크쇼 출연 4명. 가위바위보에서 4명이 나갑니다. 그 가위바위보 하는 실황을 중계합니다. 예, 그 시청자들이 그 재미를 엄청나게 느낍니다. 이번엔 누가 나가나? 미치코가 나가나? A코가 나가나? 이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나로 출연 외에도 돈을 벌고 있는 세상의 유일한 그룹이고요. 또 가위바위보 강의로 돈을 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접니다. 세계에서 가위바위보로 강의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저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재미있게 놀고 있는 AKB. 가위바위보가 단순할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를 얘기하기 전에 3회 철학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위바위보는 모두 몇 개일까요? 그렇죠. 하늘에 두 쪽 나도 가위바위보는 3개밖에 없습니다. 가위, 바위, 보. 그 이상은 없죠. 가위바위보는 3회 철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형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도형이 삼각형이죠.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뭘 결정할 때 애매하면 야 그래도 3세번 3판 2승제, 그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동서양이 다 3에 대한 철학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일단 뭐 종교에 관계없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죠? 이것은 삼위일체다. 그래서 누구 하나 우열이 없다, 동등하다라는 뜻의 기독교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동양에서도 천지인 3대 이론이 있죠. 하늘, 땅, 사람. 우리가 주변에 생각해 보면요, 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기도 삼겹살이 맛있죠. 예, 짜장면도 일반 짜장보다 삼선 짜장이 맛있습니다. 그죠? 근데 삼에서 가장 피곤한 건 삼각관계입니다. 요거는 좀 피곤합니다. 근데 그거 빼고는 이 삼에 얽힌 이야기들은 거의 다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기업 경영의 3대 요소 알고 계시죠? 다 기업하시니까. 사람, 돈, 물자. 그죠? 저게 기업 경영의 3대 요소입니다. 제가 왜 3회 철학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보통 세상의 어떤 구성도 3대 요소로 구성되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3대 요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핵심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3대 요소, 경영의 3대 요소는 사람, 자본, 물자, 3M. 이 중에서 오늘 여러분은 사람 이야기를 아마 들어오셨을 겁니다. 사업하시면서 여기 온 이유가 무슨 교양을 폼을 잡아보려고 오신 건 절대 아닐 겁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사람을 배우고 싶어서 아마 오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도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 더 재밌는 건요, 인간하고 유전자가 97%가 일치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인간과 97%, 말을 기억하고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동물이 있습니다. 침팬지. 대단히 똑똑하십니다. 침팬지가 인간의 유전자하고 굉장히 흡사하답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 5살짜리 인간도 하는 가위바위보를 침팬지는 못합니다. 예, 이게 인간과 동물의 큰 분기점이고 큰 차이입니다. 가위바위보를 못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사람도 아닌 거죠. 아, 그건 너무 심했나요? 자, 그 정도로 중요한 사람의 이야기, 가위바위보. 그래서 저는 삶은 곧 삽니다 라는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이야기는
가위바위보 인문학은 저는 감히 가위바위보 인문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위바위보 안에 숨겨진 철학과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함축된 내용이 가위바위보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삶과 삶은 같다라는 이야기로 가위바위보 이야기는 삼삼한 인문학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가위바위보 이야기를 공부하기까지 지구상에 딱 가위바위보에 관한 책이 2권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어령 선생께서 가위바위보 문명론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저는 그래서 그분은 정말 작고하셨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100년,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석학이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그 바쁜 양반이 가위바위보에까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 문명론이라는 책을 재밌는 건 일본판으로 먼저 내셨어요. 그 책이 1호 책입니다. 근데 그걸 다시 번역해서 역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또 하나의 유일한 책은 권해문화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주목권, 권해놀이, 권해문화사라는 책을 호주 빈대학의 제프 린하르트라는 교수가 썼습니다. 일본에서 일본판으로 책을 냈고 우리 이어령 선생도 일본어로 책을 냈고 한국으로 들어왔죠. 이 이유는 세계에서 가위바위보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아까 우리 아키하바라 48도 소개해드렸지만 일본 사람들 에도 시대 때부터 이 가위바위보를 그렇게 재밌어했대요. 지금도 가위바위보 관련 단체가 50개가 넘는답니다. 물론 가위바위보 협회 있습니다. 세계 가위바위보 협회가 있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영국, 미국, 독일, 터키까지 있습니다. 한국이 없어서 제가 2020년도에 만든 겁니다. 그것도 그냥 만들면 우습게 볼 것 같아서 사단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단법인 내는 거 아시죠? 5천만 원을 넣어야 법인 승인을 해줍니다. 제가 가위바위보 하려고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약간 도라이죠? 저는 사실 가위바위보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쨌든 이 가위바위보에 숨겨진 이야기는 제 인생의 전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철학, 제가 삶의 철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도 딱 3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는 말 그대로 가위는 바위한테 지고 바위는 보자기한테 지고 보자기는 또 가위한테 집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게임이죠. 순환 평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세계 중에 누구 하나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잘난 게 없죠. 가위가 잘날만 하면 바위가 누릅니다. 바위가 잘날만 하면 보자기가 누릅니다. 보자기가 잘날만 하면 가위가 또 누릅니다. 순환 평등의 원리입니다. 절대적 승자나 절대적 패자도 없습니다. 둥글둥글 돌아갑니다.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순환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에 제가 매력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순환 평등의 원리입니다. 다음은 다양성의 존중이죠. 가위바위보가 뭐가 다양할까? 라고 하시겠지만 가위바위보는 각기 다른 세계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게임입니다. 그죠? 가위가 있어야 되고 바위가 있어야 되고 보가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승패는 양자 대립이죠. 서양의 동전 던지기 아시죠? 동전 던지기는 정말 양자 대립입니다. 승 아니면 패죠. 근데 가위바위보는 뭐가 있을까요? 비기는 게 있습니다. 무승부가 있습니다. 단 3개밖에 없는데 무승부도 나옵니다. 이기고 지고 무승부까지 나옵니다.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원 관리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기업이 잘 살려면, 어떤 조직이 잘 살려면, 잘 되려면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혁신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 발전이라는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남들과 똑같은 걸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죠.
이 다양성의 또 하나의 재미는 니치마켓, 틈새 시장입니다. 제가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무슨 얘기냐? 저는 42년 동안 유행어 하나 없이 개그맨 했습니다. 인기도 뭐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유재석, 강호동, 신동엽 후배지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일단 인물도 안 되고 키도 안 되고 될 게 없습니다. 제가 공략한 틈새 시장이 바로 가위바위보입니다. 남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제가 라디오를 19년 7개월 하고 교통방송 DJ라고 했지만 저는 비디오보다는 오디오의 틈새 시장을 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예인들이 라디오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주일 내내 가야 한다는 귀찮음과 일주일 내내 가야 하는데 매일 가는 거에 비해서 텔레비전에 비해서 출연료가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그러니까 매일 가느니 돈도 조금 주는데 시쳇말로 라디오를 다 싫어합니다. 그 라디오는 다 생방이라서 심적 부담이 굉장합니다. TV 프로그램 같은 거야 쭉 찍어서 재미없는 거 실수한 거 걷어내고 잘한 것만 나가면 되죠, 편집해서. 근데 라디오는 거의 실시간 생방 2시간을 해야 되니까 다들 기피합니다. 전 남들이 싫어하는 라디오를 공략했죠. 라디오를 또 한참 공략하니까 라디오에도 뭐 컬투 들어오죠. 뭐 어마어마합니다, 경쟁률이. 또 청취율 안 나오면 그냥 다음 달에 잘리죠. 그래서 청취율과 아무 관계없는 틈새 시장을 찾은 게 가위바위보입니다. 가위바위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이 있었냐면요, 사실은 개그맨으로 각종 행사의 사회를 보러 다니면서 현장에서 가위바위보 놀이를 했습니다. 약 15년 넘게. 근데 쭉 하면서 느낀 것은, 야, 이거 재밌다, 이 안에 무슨 얘기가 있겠다 해서 가위바위보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지금은 제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가위바위보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개그맨으로 사는 것보다 강사로 가는 게 대접이 다릅니다. 예, 확실히 다릅니다. 개그맨으로 가자는 야, 쟤 왔어. 강사로 가자는 야, 저분 오셨어. 다릅니다. 똑같은 존재 다릅니다. 예, 그 틈새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일이 된다 안 된다, 내 사업이, 내 제품이 팔린다 잘 안 팔린다를 떠나서 조금만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면 틈새 시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은 자본으로 시장을 점유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대기업이 쓰지 못하는 기타 등등을 갖고 가야죠.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가위바위보의 아주 중요한 철학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엄마한테 집니다. 납득하시죠? 아버지는 엄마한테 집니다. 엄마는 아들한테 집니다. 그죠? 아들은 아버지한테 집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엄마가 아버지도 이기고 아들도 이기면 그 가정은 문제가 많습니다. 잘 안 돌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있어요. 아버지는 딸한테 집니다. 그죠? 딸한테 지잖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 아버지는 딸한테는 지지만 엄마한테는 이깁니다. 희한합니다. 딸 있는 집과 아들 있는 집의 순환 구조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중요한데 거기서 엄마가 대장을 하거나 아버지가 대장을 하거나 딸이 대장을 하거나 아들이 대장을 하면 그 집안은 참 복잡해집니다. 돌아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 혹시 대한민국 최고의 조미료 아십니까? 우리 어머님들 아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획기적으로 나왔던 조미료가 있습니다. 1956년에 나왔습니다. 만미 으뜸원, 맛의 으뜸, 미원. 어마어마했죠. 이만큼 넣으면 이만한 찌개가 맛있어집니다. 어마어마했죠. 예, 금미원을 이기려고 부단히 노력한 또 하나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아, 빙고.
미풍이 약 19년 동안 미원을 누르려고 애썼습니다. 못 눌렀습니다. 미원을 누른 건 뭘까요? 힌트! 국민엄마 김여자 뭘까요? 쇠고기 맛 다시다. 김여자 선생이 찌개를 끓이면 그래 이 맛이야. 전국에 난리를 쳐서 그 독보적으로 군림하던 미원이 쇠고기 다시다로 한 방에 갔습니다. 지금 미원은 기억 속의 조미료입니다. 그죠? 지금 거의 다 다시다 씁니다. 예. 근데 요새 다시다도 불안합니다. 각 식품회사에서 요만한 알약으로 육수 알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시다를 누를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다시다가 미원, 그 독보적인 미원을 1975년에 출시되면서 눌렀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게임이죠. 세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자, 다음엔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가위바위보는 정말 공정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위바위보 할 수 있는 사람이요,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조건이 주어지는데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학벌, 나이, 외모, 재산 관계없이 가위바위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게임이죠. 예, 그리고 가위바위보의 또 공정성은 뭐냐? 이게 지금도 지구 어느 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위바위보가 평화적인 게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쟁에 이기는 법칙은 선제 공격의 법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먼저 대포 쏘면 이길 확률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갈망하는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가위바위보는 굉장히 평화적인 게임입니다. 가위바위보는 선제 공격하면 지는 게임입니다. 그죠? 먼저 내면 집니다. 예, 100% 집니다. 먼저 내면 지고 늦게 내면 욕 먹습니다. 그래서 가위바위보는 동시에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리듬과 내 리듬을 맞춰서 상대의 마음을 읽고 내 전략을 펼쳐서 가위바위보 해야 됩니다. 먼저 내거나 뒤에 내면 이건 완전히 게임이 형성이 안 되죠. 이런 공정한 게임이 바로 가위바위보입니다. 자, 저는요, 여러분도 혹시 일주일 이렇게 지내시면 가위바위보를 한두 번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제가 한국 가위바위보 협회장으로서 가위바위보를 만들었어요. 제가 비밀을 하나, 비밀이기보다는 제 병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많은 가위바위보 종류가 있어요. 손으로도 하고, 우리 어렸을 때 발로도 했죠? 발로도 하고. 제가 개발한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가 눈으로 하는 가위바위보입니다. 눈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눈을 다 감으면 주먹, 눈 하나 뜨면 가위, 다 뜨면 보자기입니다. 신기하죠? 한번 해볼까요? 주먹, 가위, 보자기. 이게 눈 체조의 최고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개발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바지락 가위바위보가 있습니다. 바지락 가위바위보. 조개 바지락 아시죠? 그 바지락 가위바위보,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거는 제가 만든 이유는 손이나 불편한, 눈이 불편한 우리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가위바위보로 개발을 했습니다. 바로 입으로 하는 가위바위보입니다. 입을 다물면 주먹, 입을 벌리면 보자기, 새바닥이 나오면 가위입니다. 이게 유치한 것 같지만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임상 실험을 해보니까 너무들 즐거워하세요. 대기업체가 LG나 이런 데 임원들 워크숍 가서 이걸 시킵니다. 바지락 가위바위보를. 그럼 연봉 40억 50억 받는 분이 김대리 박대리 앞에서 이거 합니다. 하잖아요. 직원들 대리 만족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우리 부사장님, 와, 너무 즐거워합니다. 가위바위보는 이렇게 공정한 게임이고요, 자, 누구나 편안히 할 수 있는 평등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사업하시면서 이 미래는 늘 불확실합니다. 근데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어요.
인생이 재밌는 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재밌다. 그렇죠? 미래가 정해진 미래겠습니까? 오늘이지. 그죠? 미래 다 알면 오늘이지 미래겠습니까? 모르니까 미래예요. 그 불확실한 미래,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겸손과 순환의 철학을 배우는 게 가위바위보입니다. 그 여러분, 실패와 성공은 늘 반복됩니다. 꾸준히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나에게도 이길 날이 오죠. 그 세상에 뭔가 이기고 싶다면 멍하니 있으면 이기겠습니까?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 이기죠. 그 준비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기본 또는 본질만 갖고 계시면 저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기회는 온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개그맨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저는 가위바위보로 아직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가위바위보로 한국 가위바위보 챔피언십, 세계 가위바위보 챔피언십을 하는 게 저의 소망이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더 멋지게 날개를 펼치는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기본과 본질에 충실하다면 언제든지 기회는 오겠죠. 우리 시대의 선생인 공자는 세상의 본질을 두 가지로 봤답니다. 충서. 충, 이거 뭐 충성할 때 충이죠. 이 충은 최선을 다한다는 속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진심을 다한다는 속뜻을 갖고 있습니다. 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고요. 제 카톡에도 장용 충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단어는 이게 서는 용서할 서자인데요. 이 서는 타인을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심을 다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세상의 본질이죠. 근데 제가 가위바위보 공부하면서 하나 더 추가한 게 있습니다. 공감입니다. 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어울리는 공감. 진심을 다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화롭게 산다면 더 이상 없겠죠. 그래서 저는 충, 자, 충을 보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가위바위보 중에 충은 어디에 속할까요? 충은 어디에 속할까요? 주먹이죠. 주먹입니다. 서는 서, 용서할 서, 타인을 배려하는 서. 와, 빙고. 보자기죠. 보자기. 충, 서. 자, 그렇다면 공감은 어디에 속할까요?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니,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도 보자기예요? 이거 좀 답답한데? 나 지금 40분 동안 왜 떠들고 있는 거니? 미치겠네. 가위죠. 왜 가위일까요? 잘 보세요. 주먹 꽉 쥐었죠. 보자기 쫙 펼쳤죠. 가위는요, 반쯤 열리고 반쯤 닫혔습니다. 굉장히 조화롭죠. 예. 그래서 공감은 반쯤 열리거나 반쯤 닫혀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충서 공감이 가위바위보의 철학의 마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더 재밌는 건 이어령 선생께서 한중일을 비교하면서 가위바위보에 대입을 시켰습니다. 주먹은 어느 나라 같습니까? 주먹. 이 대표님은 계속 틀립니다. 저는 이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이런 분이 언젠간 써먹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보자기죠. 일본은 주먹이죠.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반쯤 열었어요. 여기 눈치도 봐야 되고 저기 눈치도 봐야 되는 한국. 이 비교를 하는 것도 보고 굉장히 무릎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제가 오늘 했던 이 말씀드렸던 가위바위보의 이야기,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를 좀 아셨습니까? 네. 혹시 흥미가 좀 있으셨습니까? 네. 저는 정말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가위바위보 한판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대단히 감사합니다.